여기 요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이 기출문제도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계폐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가 이제 리만족 분리 가능하다. 그걸 이제 확인하는 문제 상황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이제 지문들을 좀 읽어볼게요. 보시면 여기 이제 유계폐 구간을 정의역으로 갖고 있는 그 함수에 대해서 이제 뭐 상합, 하합, 그리고 이제 여기 저희가 이제 하합은 이제 세분을 시키면 시킬수록 값이 계속 커지고, 이제 원비공리에 의하면 이제 상한이 존재하고 그 상한을 저희가 하적분 그렇게 이제 부르기로 하고, 저희가 아까 수업할 때는 이렇게 적었었는데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는 A로 적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분할을 점점 세분하면 여기 상합은 계속 이제 작아지게 되고, 결국은 이제 원비공리에서 이제 하한을 갖고 있게 되고, 저 하한을 저희가 상적분값 이제 이렇게 아까 적었었는데 지금 기출문제에서 B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그냥 상적분값과 이제 하적분값과 이제 상적분값은 지금 A, B다라고 적었고, 요 A하고 B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제 B가 크거나 같다요. B가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이 A하고 B가 이제 등호로 성립하게 되면 저희가 리만적분 가능하다라고 이제 정의했었어요. 여기도 이제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분할이 누구냐랑 관계없이 이제 상합 쪽하고 하합 쪽에 대해서는 상합 쪽이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고, 결국 이 부등호 상황에 의해서 이 하적분값과 상적분값도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성립한다. 사실 이 부등호 때문에 이 부등호가 성립한다. 그거 저희 아까 사실 확인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걸 확인했던 내용이고, 뭐 아까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확인하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따가 다시 풀이 과정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의 부등호까지도 성립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상황이고, 그때를 저희가 리만적분이 가능하다라고 한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등분할을 시켜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각 그 소구간들의 길이를 이렇게 쓴다는 게 이제 등분할을 시켰던 상황이고, 그래서 그 오른쪽 끝점들을 다 대입하고 나서 밑변기를 다 곱하고자 더했던 저 극한 값이 이제 존재하게 된다. 연속함수면 요상한 그 값이 이제 존재하게 된다. 이게 정확하게 아까 앞서서 봤던 그 기출문제 상황하고 같은 명제인 걸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 기출문제가 나온 것이고, 결국 뭐 이거를 지금 고등학교에서 이제 정의로 사용하고 있다. 네. 어쨌든 여기 지금 명제 상황들을 확인하는 것 중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 상황을 확인하는 게 유계평가에서 연속인 그 함수가 리만적분이 가능하다에 대한 명제고, 앞서서 나왔던 기출문제하고 똑같은 명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 상적분 값하고 하적분 값에 대해서 상적분 값이 더 크거나 같다. 이걸 확인하는 과정은 저희가 아까도 확인을 했었고, 그래서 이걸 이제 부정하고 시작해서 반대로 이제 A 쪽이 더 크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역시 그 상하나간의 이제 정의 상황에 의해서 입실론을 어떤 걸 빼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입실론을 어떤 걸 빼더라도 그 뺀값하고 그 집합 사이의 집합 변수가 여기 존재하게 되고, 얘가 또 지금 상한이기 때문에 상한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를 더하더라도, 상한이기 때문에 얼마를 더하더라도 하한이기 때문에 얼마를 더하더라도 이제 더한 값보다 더 작은 쪽에 들어가는 이런 원소가 이제 존재한다. 예. 그래서 입실론 재료를 정확하게 이제 중간 값의 길이로 택했기 때문에 이만큼하고 이만큼의 값은 정확하게 같은 값이고, 예. 그래서 이런 애가 여기 존재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애가 여기 존재하게 되고, 이런 애가 역시 여기 존재하게 된다. 예. 모순이 바로 나온다. 예. 그래서 그냥 상하나한이 갖고 있는 정의 상황에 의해서 이런 애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고, 이런 애들이 존재하게 되고, 저게 존재하는 순간 어차피 얘네들의 부등호 상황이 하합쪽이 크게 되는 상황이고, 원래 가정하고 바로 모순이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성립해야 한다. 이건 저희가 아까 확인을 했던 내용이에요. 실장 시작할 때 확인을 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계평원세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이제 A하고 B의 반대쪽 부등호가 이제 성립하는 상황이 되는 그 상황을 확인을 할 때 저희가 이제 그 리만 적분이 가능하다에 대한 아까 동치명제가 분할이 존재한다. 상합하고 하합의 차이가 원하는 만큼 작게 되는 이제 그런 분할이 있다. 이게 이제 리만 적분이 가능하다에 대한 이제 동치명제인데 이 상황을 조금씩 이동해 보면 저희 A, B에 대한 반대 부등호가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얘를 이항을 해보면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되고 제가 이 하합들에 대한 그 상한값이 저희 그 하하 적분값이고 문제에서 A라고 썼던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 하합보다 이제 A가 이제 더 크게 되고 그 다음 이 녀석에 대한 그 극한값, 그러니까 하한값을 저희가 이제 문제상에서 B라고 썼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만족한다라는 상황은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라는 상황이고 저희가 B하고 A는 당연히 얘네들 간의 부등호 상황에서 이렇게 성립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B하고 A 더하기 이필론에 대해서 물론 이미 이필론에 대해서 이런 상황을 만족한다라는 얘기가 돼서 결국 이 부등호 상황에 의하면 이런 상황이 성립하게 되고 이미 이필론에 대해서 이렇게 성립한다라는 상황이 결국은 그 A하고 B에 대한 이쪽 방향 부등호가 성립하는 걸 확인하는 거랑 개념이 같고 그래서 이게 성립하면 뭐 반대쪽은 원래 성립하고 있으니까 이제 등호고 적분이 가능하다. 결국은 요거를 확인하는 순간 이걸 확인하게 되는 개념하고 일치한 개념이 돼요. 결과적으로 뭔가 요걸 확인하는 개념을 이제 적어주는 개념이나 이걸 확인하는 개념을 적어주는 개념은 이제 같은 개념이다. 예. 네, 그대로 볼게요. 이제 유계폐 구간에서 연속이니까 뭐 이제 평등 연속이고 역시 적당한 델타가 있어서 뭐 함수값의 차이를 이제 원하는 만큼 이제 작게 처리하는 게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등분할을 잡을 때 그 등분할에 대한 그 각각의 소구간의 길이를 요 델타보다 더 작게 잡으면 충분한 상황이 돼요. 그래서 각각 소구간들의 길이도 요 델타보다 더 작게 뭐 그렇게 이제 잡으면 그러니까 사실 놈의 기호를 잠깐 써보면 사실 그 뭐 꼭 등분할이 아니더라도 결국은 뭐 가장 큰 길이가 이제 델타보다 작게 잡은 상황이 되면 소구간들 전체가 다 델타보다 작게 되는 상황이 돼. 소구간들 전체가 다 이런 걸 만족한다라는 얘기는 소구간 안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 함수값의 차이를 다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상하나의 차이도 여기 등호 넣은 정도로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상황이 되죠. 결국은 가장 큰 길이를 이거보다 작게 잡는 분할을 택하게 되면 이런 부등식을 충분히 활용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결국 등분할을 잡게 되면 이 길이가 계속 일정할 텐데 뭐 그거에 이거보다 작게 내는 등분할을 잡으면 여전히 이런 부등식 쓰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가 되죠. 예, 그래서 뭐 이 델타가 존재하고 그 델타보다 더 작게 되는 저런 자연수도 어차피 존재하게 된다. 예. 그래서 그 자연수 S에 대해서 S 등분할을 이제 시켜놓은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뭐 상하합의 차이를 재는 상황을 가져가게 되면 뭐 밑변 길이는 계속 일정하게 되고 빗변 길이는 계속 일정하게 되고 앞서서 이 함수값의 차이를 썼던 상황을 그대로 가져가서 이제 등호가 들어간 정도로 상하나의 차이를 쓸 때 쓰는 게 가능하다. 예. 그래서 여기 큰 M하고 작은 M에 대한 차이값도 이제 등호 넣어준 정도로 이제 처리하는 게 가능하다. 예. 결과적으로 뭐 얘는 이제 내보내고 나면 여기 밑변 길이만 더하는 상황이 올 거고 밑변 길이를 다 더하면 빗 빼기 A가 나오죠. 그래서 얘를 시그마 밖으로 내보내고 여기 밑변 길이를 다 더하게 되면 총 밑변 길이가 다 나와서 이 부분을 시그마에서 마무리하면 그대로 빗 빼기 A고 빗 빼기 A 지우게 되면 그대로 입실론이다. 예. 그래서 결국 상하합의 차이를 입실론보다 이제 작게 하는 분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 등분할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상황이 해결되는 뭐 분할이 있어요. 지금 S 등분할을 시키게 되면 이런 역할이 가능하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할을 찾아낸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항을 하고 여기 하합하고 A에 대한 대소관계가 있고 상합하고 B에 대한 대소관계가 있고 B하고 A 더하기 입실론에 대한 대소관계가 있고 임의 입실론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니까 임의 입실론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니까 이쪽 방향 부등호를 만족하게 된다. 예. 예, 결과적으로 이걸 해결하는 이제 분할을 찾았고 등분할 중에 이걸 해결하는 분할을 찾았고 쭉 내려가면 결과적으로 이런 부등호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있다. 예.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가장 큰 길이도 평등연속에서 나오는 델타보다 더 작게만 잡으면 충분히 해결이 되는 분할이다. 그 중에서 등분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등분할을 찾아올 수 있다. 예. 예, 결과적으로 이제 등호다. 그래서 연속함수면 반대 부등호도 성립하고 결국 등호까지 이제 그대로 성립한다. 예. 그래서 그 방금 전에 S등분할을 가지고 이제 얘기한 상황이 있었는데 결국 그 S보다 더 크거나 같은 N들을 가지고 가서 그 N에 대한 결국 등분할을 생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러니까 이렇게 성립하고 얘마저도 델타보다 당연히 작을 것이고 델타보다 작기만 하면 그러니까 놈값이 델타보다 작기만 하면 다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 돼요. 그래서 여전히 델타하고 n분의 1이 이런 관계가 되면 여전히 방금 전에 S등분할하고 전혀 차이가 없이 처리가 가능하다. 예. 그래서 여전히 그 S보다 더 큰 N을 가지고 가서 그 N등분할을 가지고 가도 여전히 입실론보다 작거나 같다.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이 된다. 예. 그리고 당연히 구간의 어떤 끝점을 오른쪽 끝점을 넣어서 계산을 시키는 건 당연히 상합하고 하합하고의 관계가 이제 당연히 부등호가 성립하게 되죠. 그래서 높이를 가장 큰 걸 쓴 거랑 높이를 가장 작은 걸 쓴 거랑 뭐 그 중에 한 점을 쓴 거랑 당연히 그 관계가 그대로 만족을 하게 돼. 네, 그 다음에 뭐 이 녀석에 대해서 결국은 그 하한값이나 이 녀석에 대한 그 상한값이나 사실은 이제 같은 값이었고 이게 등호였었고 물론 요 사이에 들어가게 된. 일반적으로는 A보다 B가 크거나 같은 상황이고 지금 얘가 등호까지도 이제 성립하는 상황이고 결국은 요 값이나 요 값은 이 바깥쪽의 값들 안쪽에 있어요. 요 두 개의 값은 상합합 사이에 다 들어가게 되고 그 안쪽에 있는 값들의 차이가 이 바깥쪽에 있는 값들의 차이하고 당연히 부등식이 성립하게 된다. 예.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값들의 차이하고 이 바깥쪽에 있는 값들의 차이하고 당연히 부등식이 성립하고 이 바깥쪽의 값도 이제 원하는 만큼 작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절대값도 이제 원하는 만큼 작고 결과적으로 둘이 같아야만 한다가 돼.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해서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결국 a여야 한다. 물론 그 a는 이제 적분값이에요. 예, 결과적으로 a가 이제 극한값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극한값을 갖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확인한 것에 해당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유계폐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가 이제 적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뭐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 문제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확인하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상황은 평등연속이면 델타가 나타나는데 저희가 그 소구간에서 가장 큰 길이를 그 델타보다 더 작게만 잡으면 소구간들마다 다 평등연속의 부등식을 쓰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그것 때문에 증명이 가능하게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 중에서 이제 등분할 중에서도 n을 충분히 크게 되는 n등분할을 찾으면 그 n등분할에 대한 n등분할할 때 대해서 밑변 길이가 이 정도의 상황이 될 텐데 이 상황을 해결하는 상황을 가지고 가면 다 해결이 가능하다가 돼. 예,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은 이제 연속함수가 이제 적분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정리였고, 그 다음 정리로 이제 단조함수도 이제 적분이 가능하다. 예. 그리고 이제 연속성하고 이제 관계없이 이제 함수가 만약에 이거라고 해보 단조 증가라고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상황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그 단조 증가 함수 같은 경우에 소구간의 상황들을 봤을 때 이제 당연히 단조 증가면 왼쪽 끝점이 들어간 게 이제 가장 작은 값, 오른쪽 끝점이 들어간 게 가장 큰 값, 뭐 그런 상황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그래서 결국은 상하합에 대한 상황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먼저 계산을 잠깐 해보시면
그래서 그 큰 햄하고 이제 작은 햄에 대한 상황들을 생각한다라는 상황 자체가 큰 햄이 바로 이제 오른쪽 끝점이 들어간 거, 작은 햄이 왼쪽 끝점이 들어간 거. 그래서 이 단조 함수는 이런 끝점들의 함수값을 이용해서 그 소구간 내 상하나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고, 결국 여기 밑변 길이의 상황들이 나오는데 그 밑변 길이를 가장 큰 것 자체도 제한을 두는 상황으로 역시 시작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밑변 길이를 이제 뭐 가장 큰 것 자체도 뭐보다 작게, 그러니까 놈 자체를 제한을 두고 시작하니까 분할을 잡을 때 그 놈에 대해서 결국 제한을 두고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제한된 길이를 가지고 이제 부등식 처리를 당연히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얘를 그렇게 부등식 처리를 하고 나서 뭐 시그마 밖으로 이제 내보내게 되면 결국 이런 시그마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사이사이는 역시 다 지워지게 되죠. 사이사이는 다 지워지게 되고 끝점들 상황들만 남게 되죠. 끝점들 상황들만 남게 되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단조 증가 같은 경우에 상하밥의 차이를 쭉 계산을 시키게 되면 그냥 끝점들 계산한 결과에다가 뭐 적당히 상수 처리한 부분이 이제 식에 나오게 되고, 제가 얘네들이 입실론보다 작게 처리하는 분할을 얻으면 되기 때문에 뭐 분모를 얘보다 크게만 잡으면 충분히 해결이 된다. 예. 그래서 이것보다 그냥 뭐 1 정도만 더 크게 잡아서 분모를 적더라도 뭐 충분히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부분이 해결이 되는, 그래서 결국 시작할 때 그 밑변 길이의 최대 길이 자체를 이걸로 이제 제한을 두고 이제 시작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할을 잡을 때, 그래서 요거보다 더 작은 분할을 잡고 시작을 하면, 그래서 분할의 최대 소구간의 최대 길이를 이것보다 더 작은 저런 분할을 잡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관계를 만족하는 분할을 택하고, 그런 분할을 택하면 그 분할에 대해서 상하밥의 차를 계산을 시켰을 때 이슈론보다 충분히 작아지는 상황이 바로 해결이 된다. 그래서 그 소구간의 최대 길이 자체를 이걸로 제한 두고 시작하면 자연스럽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단조 증가함수, 뭐 단조 감수에 대해서는 끝점을 이용하는 계산으로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적분이 가능한 부분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단조 증가, 단조 감수 함수 다 적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정리 내용이 이제 연속 함수가 이제 적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단조 함수가 이제 적분이 가능하다, 이 부분을 확인하고 온 상황이 돼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더라도, 그래서 단조 함수가 아니고 연속 함수가 아니더라도 물론 적분이 가능한 함수가 나올 수 있어요. 어차피 얘네들은 이제 집합으로 그려보면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뭐 그 단조함수고, 그러니까 단조함수 형태하고 이제 연속함수 형태가 아닌 뭐 그런 형태가 아닌 함수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적분이 가능한 함수들이 있고, 교재에서 여기 있는 거 하나를 예제 3번에 여기 있는 거 하나를 예제 4번에 하나씩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단조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적분이 가능하다를 보여주는 함수가 하나 나오고, 뭐 단조 형태도 아니고 제가 연속함수도 아니지만 제가 적분이 가능한 함수를 또 하나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예제 상황들을 보시면 이걸 하나씩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3번 예제 상황을 보시면 여기 이제 함수에 정의되어 있는 상황들을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함수가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값이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애들에 대해서 점점 더 커지는 상황으로 함수가 정의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단조 증가 함수예요. 그래서 단조 증가 함수고, 방금 전에 정리 내용에 의하면 이 단조 증가 함수가 이제 적분이 가능하다. 예, 적분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 나눠지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속이 안 되는 점들이야. 그래서 여기 뭐 2분의 1, 뭐 3분의 2, 4분의 3 다 연속이 안 되는 점들이고, 그래서 불연속 점들이 뭐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뭐 이런 타입의 점들이 다 불연속 점들이야. 그래서 불연속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함수예요. 그래서 불연속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함수고, 그런 함수이지만 또 적분이 가능한 함수예요. 그래서 저희가 불연속점이 무수히 많은 함수 중에서 적분이 가능한 함수도 존재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뭐 다음 예제 4번은 뭐 단조함수 형태도 아니고 연속함수 형태도 아니지만 이제 적분이 가능한 함수들이 있다. 뭐 4번 예제 상황 간단한 게 나오는데 끝점에서는 0으로 나머지에서는 1로 뭐 이렇게 정의되는 지금 함수가 나와 있고, 그러면 얘를 분할을 잡으면서 이제 그 잡은 분할에 대해서 상하합의 차이가 원하는 만큼 작다, 그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할을 간단하게 적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분할은 일단 양쪽에 이제 끝점이 이제 필요하고 중간에 몇 개의 점을 더 넣을 건데, 그 몇 개의 점을 더 넣을 때 어차피 여기 한 2개 정도의 점으로도 충분한데, 이제 점을 2개 정도 이렇게 넣었을 때, 그리고 여기 안쪽에 있는 소구간, 여기 안쪽의 소구간은 그냥 값 자체가 계속 일정하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상하합의 차이는 당연히 0이면서 계산상 아예 없고, 여기 맨 앞에 소구간하고 여기 세 번째 소구간의 상황들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계산을 직접 시킨다라고 해보면,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소구간에 대해서 상한값하고 하한값의 차이를 재겠다라고 해보면, 그러니까 하한값을 만드는 뭐 높이값은 0이고 상한값을 높이값을 만들 땐 1이니까 그 높이값들의 차이는 당연히 1이에요. 그 밑변 길이는 당연히 이만큼이 나오고, 당연히 두 번째 소구간은 이제 상한도 하한도 다 1인 경우고, 높이값 자체가 이제 차이는 0이고, 또 뭐 밑변 길이를 적당히 곱한 게 이제 필요할 거고, 그다음 뭐 세 번째 소구간에서도 그 상하한에 대한 최대 차이는 결국 1이고, 밑변 길이가 이렇게 될 거고, 결과적으로 여기 양 끝에 있는 값만 충분히 2분의 1쯤보다 작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3분의 이필론 간격으로 이제 택하게 되면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3분의 이필론 간격이 되게 이제 택하게 되면 이쯤보다 충분히 작게 처리가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 정도의 분할을 잡아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고, 저희가 저 함수가 이제 충분히 적분이 가능하다라는 걸 확인한 것이 돼. 그다음에 뭐 과제 상황으로 이 극한값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확인해 보고 오세요. 다음에는 이제 뭐 리만합에 대한 정의하고 밑에는 정리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그냥 정의하고 정리 내용 간단하게 그냥 읽어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이제 놈은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소구간들에 대해서 각각의 밑변 길이들이 역시 유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 소구간들 길이 중에서 가장 큰 길이 값을 놈이라고 부르고 이제 저렇게 이제 적기로 한다. 결국은 얘를 얼마보다 작게 처리를 하고 시작하게 되면 가장 긴 게 그거보다 작은 상황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모든 소구간이 그 길이보다 작겠죠. 그래서 P의 노름이다라는 게 소구간들의 가장 긴 길이 값을 그렇게 적기로 약속을 하고, 리만합에 대한 정의를 보면 여기 지금 이런 표현으로 적었고, 정의되는 과정을 보면 여기 소구간들에 있는 점을 넣은 거를 이제 높이값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계산합을 시킨 거를 이제 리만합이라고 한다. 물론 당연히 얘가 이제 상합하고 하합 사이에 들어가겠죠. 어차피 여기 소구간 중에 어떤 애가 함수값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상합보단 작고 이제 하합보다는 크게 성립을 하겠죠. 얘를 이제 리만합이라고 이제 정의를 했고,
그래서 그 녀석에 대한 극한값이 이건 이제 결국은 가장 큰 소구간의 길이를 0으로 보낸다는 얘기는 결국은 세분을 점점 시키겠다라는 상황이, 결국은 이제 계속 세분을 시키는 상황으로 이제 극한값을 구했을 때 극한값이 이제 존재하면 어떠한 이 값으로 가는 것이 이제 존재하게 되면 이게 이제 적분이 가능한 것이랑 뭐 동치관계다. 예, 동치관계다. 그래서 리만 합에 대한 극한값이 있다라는 게 적분이 가능하다라는 것이랑 이제 동치관계다. 예. 이어지는 정리 내용은 이제 그걸 표현해 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르벡 정리 내용은 저희가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적분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좀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도로 좀 보고 가려고 해요. 이렇게 상황들을 보시면 제가 길이가 0이다 라는 상황에 대한 이제 정의 상황들이 써져 있는데, 뭐 예제 상황에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점이 이제 유한계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3개의 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3개의 점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개구간들을 가지고 와서 이 점들을 다 갖고 있는 개구간들을 좀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그럼 개구간들을 가지고 갈 때 뭐 요 개구간들의 길이가 3분의 에필론 길이가 되는 개구간들을 3개 가져가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 개구간이 3분의 에필론 길이, 3분의 에필론 길이, 3분의 에필론 길이가 되도록 개구간들을 가져갈 수가 있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 길이들을 다 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필론이 돼. 그래서 결국은 저 길이들을 다 합하게 되면 이필론이고, 결국은 이미 이필론에 대해서 그런 상황들을 얘기한다라는 게 저 길이가 이제 0이다. 예. 그리고 이게 뭐 자연수 개수 정도가 있어도 상황이 마찬가지인데, 요 길이가 2분의 에필론, 뭐 4분의 에필론, 8분의 에필론 이렇게 되도록, 그래서 자연수 개수 정도의 점이 있다면 뭐 각각의 점들을 품는 구간들의 길이를 2분의 에필론, 4분의 에필론, 8분의 에필론 그렇게 되도록 이제 구간들을 택하고, 저 구간들의 길이를 결국 다 더하면 정확하게 이제 이필론의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이미 이필론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게 길이가 0이다. 예. 그래서 저희가 유한 집합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자연수 개수 정도의 집합에 대해서 길이값이 0이다. 예. 그 뭐 길이값이 0인 애들은 뭐 가상계를 여전히 더해도 여전히 길이값이 뭐 0이다. 그리고 이제 길이값이 0이었던 집합이면 뭐 더 작은 집합에 대해서 여전히 길이값이 0이다. 그래서 저희가 요 정리 내용을 판단의 입장에서 이제 적용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불연속점들을 다 모아놓고 그 모아놓은 상황들에 대해서 길이를 확인해서 길이가 이제 0이다라는 부분하고 이제 비만적분이 가능하다에 대해서 이제 동치 조건에 해당한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는 입장에서 혹시 이런 부분을 확인하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이 성립하는 걸로 이제 판단을 해도 된다. 그래서 뭐 불연속점이 한 3개 정도 있다. 그럼 이제 길이가 0이고 이제 적분이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판단하는 게 가능하다. 불연속점을 셌더니 이제 가상계다. 뭐 자연수 개수다라고 하면 길이가 0이고 이제 적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판단하는 입장에서 리만 적분이 가능하다라는 거하고 이제 불연속점들의 길이가 0인 것하고 이제 동치 상황으로 이제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정리고, 제가 길이가 0인 것에 대한 충분 조건으로 그래서 자연수 개수 정도, 뭐 유한계 정도의 상황들은 이제 길이가 0인 것에 대한 충분 조건에 해당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방향으로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정당한 판단이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불연속점들을 세서 뭐 4개가 있다. 그럼 적분이 가능하다. 불연속점들을 세서 뭐 자연수 개수 정도가 있다. 뭐 그럼 이제 적분이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정당하다 해요. 대신 저희가 이제 증명하는 과정을 혹시 보여줘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적분이 가능하다에 대해서 증명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기 때문에 이게 적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증명으로는 좀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증명하는 과정을 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면, 이거를 증명으로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면 그 증명의 과정을 이것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건 좀 부적절하고, 저희가 분할을 잡고 분할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분할에 의한 상하합이 원하는 만큼 작다. 그래서 분할을 잡음으로써 이걸 해결하는 걸 보여주는 게 이제 증명으로는 더 적절해요. 그래서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이제 판단을 해보시는 걸 좀 적용을 하시되, 증명을 혹시 보여줘야 되는 과정에서는 이것 때문에 이렇다라고 보여주는 것보다는 분할을 잡아서 보여주는 게 증명으로는 더 적절한 증명이다. 예. 이제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판단하는 게 이제 정당하다. 예. 예, 다음에 3절을 볼게요. 이제 3절에서 이제 보조 정리로 이제 상하나안에 관련되어 있는 상황들이 이제 먼저 소개되고 이제 정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냥 보조 정리에 나오는 애들을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그냥 필요한 애들을 뽑아서 그냥 잠깐 적어 놓고 가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더한 집합의 상한과 상한을 구한 다음에 더한 것에 대해서 뭐 상한도 그렇고 하한도 그렇고 더하고 구하는 거랑 구한 다음에 더한 것에 대해서 다 같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더하는 상황에 대해서 저런 동가 그대로 성립을 한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봐야 되는 상황하고 좀 연관을 지어보면, 저희가 치역집합에서 F의 치역하고 G의 치역집합에서 그 치역집합에서 각각의 상한을 구하고 나서 이제 더한 거랑 더한 집합에서 이제 상한을 구한 거랑 관계사항들을 볼 때, 저희가 이 더한다라는 거는 A에서 아무거나 고르고 B에서 아무거나 고른 다음에 이제 더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정역의 점을 어떤 걸 고르는 거랑 관계없이 그냥 F의 치역에서 아무거나 하나 고르고 G의 치역에서 아무거나 하나 고르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거나 이제 구하고 아무거나 꺼내고 나서 더하는 상황이 정확하게 집합에 대해서 더하는 상황과 일치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거 자연스럽게 등호가 돼요. 하한도 마찬가지로 이제 등호가 돼요. 근데 여기를 이제 이렇게 쓰지 않고 원소 하나를 F에다 넣고 원소 하나를 같은 것을 G에다가 넣게 되면 이렇게 아무거나 하나씩 골라와서 더하는 덧셈하고 전혀 다른 집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적은 게 이런 집합하고 같은 집합이고, 같은 원소 X를 그 X 똑같은 애를 FG에다 동시에다 넣게 되면 그렇게 더하는 거는 이걸 모은 게 아니라 다른 집합을 모으는 상황이 돼.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등호고, 이 개념하고 같은 개념이고, 여기 같은 X가 들어가면 그걸 등호라고 쓰시면 안 돼요. 예, 지금 여기 이제 동그라미 이제 4번에 대한 상황이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상황인데, 같은 X를, 그러니까 X를 하나 뽑아서 그 X를 똑같이 F에다 넣고 G에다가 똑같이 넣게 돼서 더하는 그 상황이 치역의 원수를 자유자재로 더한 상황하고는 전혀 다른 집합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상황하고 이 집합은 이제 상황이 다른 것이고, 이걸 등호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4번은 이제 등호가 성립하는 보장이 없고, 부등식이 성립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상한을 구한 다음에 더한 게 이렇게 구한 집합부에 대해서 이제 부등식이 성립하게 돼. 그리고 이 부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분할에 대해서 상합 쪽에 대한 계산 과정에 대해서도 같은 방향의 이제 부등호가 성립하게 되고, 결국은 상적분 값에 대해서도 같은 방향의 부등호가 성립하게 돼. 그래서 1번 부등호에 의해서 2번 부등호, 그거에 의해서 이제 3번 부등호가 성립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정이 이제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이제 부등호다예요. 그래서 더한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이제 이런 부등호를 좀 적용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런 과정이 안 되는 예제 상황이나 밑에 거랑 같이 한번 볼게요. 이제 하한두 상황은 이제 마찬가지 맥락으로 여기 이제 x1, x2를 다르게 고른 다음에 x1하고 x2를 다르게 넣으면 당연히 등호예요. 당연히 등호고, 같은 x를 넣게 되면 이건 이제 등호라는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건 등호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하를 구한 다음에 이제 더한 게 이제 작다 쪽으로 이제 성립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 의해서 역시 부등호가 이제 성립하는 상황이 돼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등호 방향에 의해서 이 부등호가 성립하고 이 부등호 방향에 의해서 역시 이 부등호가 이제 성립하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쪽 8번이나 아까 이제 4번 상황은 이제 등호라는 상황에 보장되어 있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뭐 f를 이렇게 증가한 함수로 이제 g를 이제 감소한 함수로 이제 가지고 가고 뭐 정의역을 0일 정도로 택하면 만약에 f에서 이제 f의 치역 중에서 상한을 먼저 구하게 되면 그냥 1을 대입한 이제 1이고 그 다음에 뭐 하를 따로 구하게 되면 이제 0이고 뭐 g에 대해서 이제 상한을 구하게 되면 0을 대입한 1이고 하한을 구하게 되면 1을 대입한 0이 돼. 그리고 이걸 먼저 더하게 되면 이제 x를 하나 뽑아서 그 x에 대해서 얘를 먼저 더하게 되면 그냥 먼저 더하면 그냥 1이에요. 그래서 먼저 더하면 1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8번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더하기를 먼저 하게 되면 그냥 1이에요. 1이고 그럼 1이니까 당연히 하한 구해도 1이 돼요. 그래서 8번에 대해서 좌변을 구하면 그냥 1이고 우변을 구하게 되면 이 f 쪽에 대해서 하한을 따로 구하면 0이에요. 그래서 이거 구하면 0이고 이 g에 대해서 하한을 따로 구하면 여전히 0이에요. 그래서 얘도 0이고 얘도 이제 0이에요. 그래서 0끼리도 얘도 0이에요. 그래서 얘는 0이고 얘는 1이니까 달라요. 아까 4번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 4번도 더한 걸 먼저 하면 이제 더하면 계속 1이고 결국 1에 대해서 상한 구해도 1이에요. 그래서 4번의 좌변이 1이고 상한들을 따로따로 구하게 되면 F쪽에서 상한 따로 구하면 1이고 G쪽에서 상한 따로 구하면 1이고 1하고 1을 더하면 2예요. 그래서 역시 등호가 성립하지 않아요. 뭐 결과적으로 이제 상한이 나오게 되는 정의역의 위치하고 하한이 나오게 되는 정의역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F는 상한이 여기서 나오고 G는 상한이 여기서 나오고 그 다른 위치에서 나오니까 당연히 이렇게 등호가 성립하지 않게 돼요. 만약에 상한이 나오는 정의역의 위치하고 하한이 나오는 정의역 위치도 만약에 똑같다면 그렇다면 물론 등호가 성립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상한이 나오는 정의역의 위치가 같다라는 보장이 없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등호가 성립한다는 보장이 없고 그래서 같은 x가 들어가면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성립하고 그거에 의해서 이런 7번까지의 부등호가 성립하고 예, 여기도 이제 1번에 의해서 이 3번까지 부등호가 그대로 성립한다. 예. 결국 이 3번에 있는 부등호하고 이 7번에 있는 이제 부등호 상황에 의해서 제가 더한 함수에 대한 적분 가능성에 대해서 뭐 바로 해결이 가능하다. 예.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부등식 상황에 의해서 결국은 f하고 g가 다 이제 적분이 가능하면 뭐 더한 녀석도 자연스럽게 적분이 가능하다. 예. 그럼 뭐 더한 함수의 적분값은 뭐 각각의 적분값이 더한 거랑 이제 같다. 예. 그래서 f가 이제 상적분과 하적분이 똑같고 g도 상적분과 하적분이 똑같다라는 상황을 줬을 때 더한 함수에 대해서도 상적분과 하적분이 똑같다. 이 부분을 밝히는 게 결국 정리 7.3.2고 이 상황들을 그대로 적어보면 아까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있는 부등식 상황에 의해서 상한을 구한 다음에 더한 쪽에 대한 게 부등식이 큰 쪽으로 성립하게 되고 그럼 이 각각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하합적으로 바꾸면 이제 등호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얘를 하합적으로 바꿔도 얘를 하합적으로 바꿔도 다 등호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하한 쪽에 대한 부등호가 이제 작은 쪽을 구한 다음에 더한 게 더 작거나 같다. 그래서 아까 이제 동그라미 3번하고 이제 동그라미 7번에 있는 부등식 상황에 의해서 그대로 이렇게 쓴 것이고 결국 이쪽하고 이쪽의 부등식이 이쪽이 더 크거나 같다라는 상황을 확인한 것이 되는데 어차피 얘네들에 대해서 결국은 일반적으로 이 상적분 값이 큰 것이고 그 상적분 값에 대해서 반대쪽 부등호를 확인하게 된다라는 건 등호를 확인한 거랑 같다. 그래서 이 부등식 두 개 상황에 의해서 결국은 이 부등식을 확인하게 되고 그게 바로 등호를 확인한 것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부등식이 아까 동그라미 3번, 7번에 대한 부등호고
추가적으로 좀 등호에 관련돼 있던 상황들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상수배에 대한 상황도, 뭐 자연스럽게 뭐 그러니까 적분이 가능한 함수를 상수배를 시켜도 여전히 적분이 가능하고, 뭐 자연스럽게 이런 등호 관계를 만족을 한다.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그 상하나안에 대한 상수배 관계에 대해서 이제 적용하시면 바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양의 상수배에 대한 등호 관계 뭐 이렇게 성립을 하고, 그러니까 뭐 똑같이 뭐 상수배를 먼저 하든 나중에 하든 다 등호 관계로 성립을 하고, 음의 상수배를 하게 되면 이제 상한하고 하한의 표현이 이제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는 당연히 등호 관계를 만족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양의 상수배, 뭐 음의 상수배에 대해서 상하나안이 갖고 있는 저 등호 상황이 있고, 저 등호 상황에 의해서 이 상황도 이제 자연스럽게 해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제 적어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의 상수배하고 음의 상수배를 이제 나눠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편의상 양의 상수배 대신에 4를 써보고 음의 상수배 대신에 마이너스 4를 써보기. 그래서 이제 F가 이제 상적분, 하적분이 같다라는 상황이 있으면 양의 상수배를 한 함수에 대해서도 그렇고 음의 상수배를 함수에 대해서도 뭐 그렇다라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뭐 양의 상수배는 그냥 자명해요. 그러니까 양의 상수배는 저기 하한에 대한 뭐 상수배에 대해서 뭐 상한에 대한 상수배에 대해서 상수배에 대한 순서에 상관없이 다 등호로 쓸 수 있고, 결국 이 등호로 다시 바꿀 수 있고, 뭐 다시 상수배가 안에 들어가도 다 똑같고, 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양의 상수배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이런 등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등호들에 의해서 해결이 되고, 이런 등호가 저기 첫 줄에 나와 있는 등호랑 뭐 같은 개념의 등호고, 그 다음에 음의 상수배는 이제 상한하고 하한의 관계가 이제 바뀌기 때문에 결국은 상합하고 상적분과 하적분의 관계가 역시 바뀌는 상황이 되고, F쪽은 적분이 가능하니까 역시 이런 등호를 갖고 있고, 다시 음의 상수배니까 상한하한의 관계가 다시 바뀌고, 그래서 음의 상수배에 대해서도 그냥 바뀌었다가 다시 바뀌면 이제 결과적으로 똑같은 상황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 등호 상황에 의해서 뭐 양의 상수배든 음의 상수배든 자연스럽게 성립하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뭐 적분이 가능하고 뭐 함수값이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뭐 당연히 적분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히 소구간들에 대해서 하한값을 구했을 때에 대한 상황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아까 그 대문자 m하고 이제 소문자 m의 이름을, 소문자 m을 이제 하한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각 소구간들마다의 하한값도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결국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적분값도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또 이 상황에 의하면 당연히 적분이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부등식이 성립하면 당연히 적분값에 대해서도 당연히 부등식이 성립한다 하거든요. 결국 이런 상황에 의해서 결국은 이 7.3.4를 그대로 쓰고 나면 뭐 당연히 이렇게 성립하게 된다. 예. 예, 그 다음에 저기 지수 쪽에 이제 더하기라는 표현하고 이제 마이너스라는 표현이 써져 있는데, 저희가 수열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왔던 적이 있는데, 이게 함수 쪽에서도 이제 같은 형태로 이제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정도의 F였으면 여기 지수 쪽에다 이제 더하기 쓴 형태의 정의가 양수값들은 이제 그대로 갖고 가고 이제 음수값들은 0으로 가져가는 걸로, 그래서 여기 양수값들은 그대로 쓰고 여기 이제 음수값들을 이제 0으로 쓰는,
이걸 그러니까 수열이랑 똑같은 형태로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고, 이 음의 지수를 쓴 형태를 이제 양수값은 0으로 적고 음수값들은 이제 양의 값으로 적는, 그래서 이런 값들을 다 위로 올려서 적는, 그리고 여기 양의 값들은 음으로 적는. 그래서 여기 양의 값들은 0으로 적고 음의 값들은 위로 올려서 이제 양의 값으로 적은 거를 저기 요 음에 대한 정의로, 그러니까 수열이랑 같은 형태로 정의를 해놨. 그래서 이제 f에 대해서 f에다가 이렇게 더한 표현, 그러니까 f에다 양의 표현하고 음의 표현을 적은 걸 그대로 이제 이렇게 적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얘네들을 다시 빼게 되면 정확하게 얘가 나요. 수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실 이 양의 표현하고 음의 표현을 그대로 빼는 표현이 정확하게 원래 f라는 표현하고 같고, 그러면 이제 절대값 f다라는 거는 이제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가는 표현일 텐데, 이제 절대값 f에 대한 표현도 결국 양의 표현하고 음의 표현을 결국 더한 표현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 사실 수열 쪽에도 같은 표현을 정의했던 적이 있었고, 그 수열 쪽에서도 이런 등호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있었었고, 뭐 지금 함수 쪽에서도 같은 형태로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역시 이런 등호 관계들이 또 자연스럽게 또 성립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일단 그 정의 상황을 그렇게 내렸을 때 이제 f가 이제 적분이 가능하면 이제 더한 표현, 그러니까 양의 표현 함수에 대해서도 여전히 적분이 가능하고 음의 표현의 함수에 대해서도 여전히 적분이 가능하다. 예. 그리고 이제 f가 또 적분이 가능하면 절대값 f1 함수에 대해서 이제 적분이 가능하고, 그래서 뭐 절대값 적분하고 절대값 한 거랑 이제 절대값을 하고 이제 적분을 마지막에 한 거에 대해서 여전히 이런 관계가 이제 성립을 하게 된다. 예. 그다음에 이제 f가 적분이 저기 A번 명제 중에서 f가 적분이 가능할 때 요 양의 함수가 이제 적분이 가능하다라는 상황이 잠깐 지웠었는데 다시 잠깐 보시면, 당연히 f 쪽에서의 상하밥의 확인을 할 때하고 어차피 여기 음수까지 있을 때에 대해서 상하밥의 차이를 확인할 때하고 여기 음수를 다 버리고 나서 여기 상하밥의 차이를 확인할 때의 상황이 당연히 이쪽의 상황하고 이쪽의 상황은 당연히 음수까지 있는 상황이 이쪽이 당연히 상하밥의 차이가 더 큰 상황이 분명하죠. 그래서 결국은 얘하고의 상황이 이쪽에서의 상하밥을 구하는 상황이 당연히 여기하고 비교했을 때 이쪽이 당연히 그 폭이 당연히 작게 나와야 돼요. 직관적으로 보시면 이 정도의 폭하고 뭐 이 정도의 폭을 보는 상황이고, 당연히 음수를 버린 쪽의 폭이 당연히 작아야 돼요. 그래서 이쪽의 상하밥 쪽에 대한 상황이 자연스럽게 그래서 양의 함수 쪽에 대해서 상하밥의 차이를 볼 때하고 그냥 f 쪽의 상하밥의 차이를 볼 때하고 당연히 양의 함수 쪽은 음수 쪽이 없는 쪽이기 때문에 이쪽이 당연히 더 작게, 뭐 이런 상황이 자연스럽게 성립하게 돼. 그래서 f가 적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게 입실론보다 작게 만드는 이제 분할이 있다는 얘기고, 그럼 그 똑같은 분할에 대해서 여전히 얘도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 부등식 상황에 의해서 이 양의 함수도 이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물론 음의 함수도 같은 부등호가 있어요. 음의 함수도 같은 부등호가 있고, 같은 논리로 이제 음의 함수도 이제 여전히 적분이 가능하게 되고, 아니면 이제 교재처럼 이제 이미 얘가 적분이 가능했을 때 얘가 적분이 가능하다를 확인했으면 결국은 넘겨보면은 얘도 이 두 함수로 당연히 표현이 가능하니까 이 두 개가 가능하니까 얘가 가능하다, 뭐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도 돼요. 그래서 여기 음의 함수 쪽에 대해서도 이 부등호를 쓰거나 아니면 이미 확인해 둔 걸 이용해서 등호관계를 이용하거나 여전히 가능하다. 뭐 B번의 상황도 결국은 A번이 얘네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걸 확인했고, 그럼 이제 더하는데도 당연히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이 좌변도 가능하다. 그냥. 그래서 A번 상황에 의해서 B번도 여전히 이제 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부등식 상황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립을 한다.
저희 우선 여기서 쉬었다 하겠습니다.